얘기한 대로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갈등론이나 기능론이나 상상론이나 찾아서 그 특징을 찾는 문제다. 자, 그러니까 의미부여.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스처도 상징이야, 몸짓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오케이, 그렇죠? 또는 돈. 돈이란 용어는 돈이란 거는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이탈리아에서 절대 이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욕이에요. 성적으로 비하는 욕이 됩니다. 똑같은 제스처입니다. 그럼 왜 이탈리아에서 이게 욕이 됐을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욕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우리는 이거 뭐의 개념 받아들인 거야? 오케이라는 개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 의미가 부여된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봐라. 그러면은 자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수용이 된 거야. 받아들여진 거야.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면 함정으로 단순히 사회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보냐면 거시적 관점으로 본다. 사회적 행동하게 되면 사회 구조랑 관련된 거 아니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하면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사회적 행동이 나타난 것이지, 이 사회적 행동에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것도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줄임말 많이 쓴단 말이야. 그렇죠? 어떤 때 그 줄임말을 몰라서 의사통이 안 돼서 당혹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줄임말 주로 쓰고도 은어 많이 쓰고, 그리고 적도들도 개 좋아. 그치? 성인들이, 개 좋아 이런 말 쓰진 않거든. 근데 청소년들은 개 좋아. 존나 좋아. 막 그래서 적도들 많이 쓴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 문화예요. 근데 누군가 처음부터 그냥, 너무 좋다는 말보다 개 좋아. 썼더니 재밌거든? 그쵸? 재밌다 보니까 그게 수용이 된 거야. 그래서 니네들 행동 속에는 사회적 행동으로 자립매김을 한 거예요. 예전에 단과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인원이 좀 많았어. 그리고 그때는 세 과목 보는 체제여가지고, 인원수가 좀 많아갖고, 그냥 130명 수업할 때였는데, 두 번째 줄에 앉은 여자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 이런 추임새를 넣는 거야, 내 수업할 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얘 화장실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백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구역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백.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이없다는 뜻이에요. 화딱지라잖아. 내 수업하는데 내 추임새 백. 구역질한다는 거야. 헐, 어이없어. 이런 추임새를 넣으니까, 그래서 환불에 가. 수업 들으면 환불에 가라고. 예? 깜짝 놀란 거야. 수업 들으려고 이거 줄 서고 등록한 거 아니고 환불을 왜 해요? 내 수업 듣기 싫으니까 구역질을 하고 헐 어이없어 이런 추임새 있잖아. 그게 아니세요. 그럼 뭔데? 그때는 정치 과목이었거든. 지금의 정법 과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정치 과목이요. 순위로 따지면은요 3등이야 3등. 수능 선택자가 14만 명이야 14만 명. 그래서 수강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생활비리라는 과목이 없었어. 그래서 1등이 사문, 2등이 한지, 3등이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됐었다고. 그다음에 4등이 윤사, 윤리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지가 완전 좀 밑으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때 또 과학 쪽에서 1등은 화학이었어요. 화학. 근데 화학이
깜짝 놀란 게 개강했던 하신 재수님들 강남 활고 본원 이과에서 화학 선택자가 한 명이야. 이과 전체에서 한 명이야. 그래서 재수 종합반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화학 과목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문과에서 경제 과목이 개설이 안 되거든. 근데 사회가 화학 과목이 개설이 안 돼서 화학 선생님이 진짜 허리야. 그래서 여기 일산 쪽에서도 화학 선택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재수학반에 화학 선택자가 6명입니다. 5명부터 반을 열어주거든. 2명 그만두면 반이 없어져. 내가 예전에 경제 수업할 때 경제가 개강이 안 되는데 강남 본원 아니면 경제 개강이 일산 쪽에서 경제 개강이 된 거야. 5명으로. 경제 개강이 됐다고요? 또 언제 개강됐어 경제가. 나 경제 원래 잘 안 하잖아. 근데 5명이야. 그래서 형은 오전 오후 저녁까지 수업해줘야 돼. 경제까지. 한 타임으로 늘어난 거야. 그랬는데 경제를 하면 오전을 빼줘라. 차라리. 경제하는 애들은 오전에 집중이 좋은 애들이니까. 어려운 공부하니까 좋으니까 경제를 빼줘라. 근데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 되니까는 3명을 줄더라고. 2명은 제적당했어요. 1명은 무단결석. 1명은 화장실에 자다 걸렸어. 수업 시간에. 그 다음까지 3명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6월 시험 목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형 해줘야 돼. 알았어. 3명 가는데 그 다음 주 갈 때 1명이야. 다시 교무관장 2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하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럼 1명 가지고 수업 어떻게 하냐. 그래도 6월 목표까지 약속이 된다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6월 목표 끝나고 반주간 모집했는데 7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경제가 개선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왜 100그를 하겠냐. 정치는 사례를 많이 들거든. 뭐 예를 들어 박정희 사례, 히틀러 사례 이렇게 들다 보니까는 그 할 때 왜 이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아유 구역질라 그 뜻이었다는 거야. 기억하기 편하게 자기 취임식 넣는다는 소리야. 그래 안 들리게. 왜? 안 들리게. 그때는 내가 그 단서를 몰랐었거든. 근데 이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면서 그 거부감이 없더라고. 그 사례들 때문에 왜 다 지금 속을 했나 봐. 그러니까 그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는 사회에서 헐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구조가 강요하는 걸까? 아니죠? 그런 사회적 행동이 왜 나타나게 된 거야? 서로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서 수용을 해서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시적 관점이라 보지 마라. 조심해라.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은 사회 구조까지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 얘네들은 거시는 이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갖다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시적 관점은 오히려 개인들이 사회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사회 구조에 의해서 개인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의 역동성 이런 것을 갖다가 당연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네들은 대신 뭘 무시하는 경향이 있겠어? 사회 구조의 힘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강조하지만 대신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의 힘을 갖다가 사회 구조 제도의 힘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받는 문제점이죠.
무엇을 경시한다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요. 사회 구조가 개인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능동성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호간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받게끔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으로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평가한 기출 문제 1번 한번 봐볼게요. 제가 설명을 안 할 텐데 문제 같지 않은데 1번 한번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봐봐. 기억, 자연행의 사무현상인가 봐봐. 일부 약제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 더 많이 발생. 자연상은. 일부 약제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 더 많이 발생. 자연이죠. 왜 자연이야? 부작용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의 부작용. 자연이야. 자, 니은번 보세요. 약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것. 뭐가 부족하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죠. 자연. 자, 남녀 신체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누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가 무시한 거예요. 왜? 앞에 보니까. 그래서 밑줄 친 거는 앞에 거랑 연결을 시켜야 돼.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걸 무시했다. 사람을 무시한 거죠? 사무현상. 또 관행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연구의 표준으로 간주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전문가가 한 거죠? 예, 사무현상.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2번 문제 봐봐요. 2번의 기억은 자연상일까 사무현상일까? 환경을 선호하는데 누가 선호한다는 거야? 미생물이 선호하는 거죠. 자연현상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무현상이에요. 자, 디귿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 사문자예요. 이게 니까 나오는 거지. 스트레스 받는 게 내 의지가 개입되나? 더 많이 받아야지 스트레스. 내 의지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 이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사무현상이죠. 이렇게 봐라. 이런 형태의 최근에 문제가 나오니까 사무현상의 자연현상을 찾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건 인간의 행동은 맞아. 인간의 행동은 맞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내 가치가 개입돼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 따져보라. 내 의지 가치가 개입됐으면 사무현상이 되지만 내 의지 가치가 개입돼 스트레스 받는 건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연상으로 보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따져서 특징만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때 문제가 나오고 자 뒤로 가서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 봐봐요. 차별현상을 보는 관점인데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비판을 받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만 이해가 되겠죠. 뭐만 이해야? 기능론. 그러면 C가 기능론. 사회 문화에서는 구조적 측면은 거시적 관점이죠. 기능 갈등이 있었지. 그 B가 뭐가 되는 거야? 갈등. A가 상상론.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맞춰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챕터 4로 갑니다. 자, 챕터 4에 보면은 4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42페이지가 나왔는데 42페이지에 우리가 사회적인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라고 나왔는데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의 출제 가능성은 40% 정도 돼요.
40번째 정도 되니까는 10번 수능 보면은 4번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는요,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은 연구 윤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연구 윤리 쪽에서. 자, 사회문화에서의 탐구 태도는 5가지가 있어요. 자, 사회문화에서의 탐구 태도. 사고현상을 갖다가 연구하는 태도, 자세는 뭐가 있느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객관적 태도. 편견, 간단해요. 편견, 선입견, 집어넣지 말고,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라. 객관적 태도입니다. 제3자의 관점. 제3자의 관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라.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몰라. 동남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댔는데 좀 지저분하네. 그랬더니 한 달에 지저분한 새끼들. 개를 새끼들. 확실히 이 동남아 애들은 그래.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또 어떤 집 앞에 또 지저분하게 쓰레기 널브러졌어요. 여기도 또 동남아에서 온 애들이 살아? 아니야, 여기 또 미국에서 이사 왔다는데 뭐 그런데. 에이, 바쁜가 보지 뭐. 확실히 반응의 차이가 있죠. 똑같이 집 앞이 지저분한 한쪽은 게으른 사람들, 여기는 바쁜가 보지. 미국이란 선진국,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은 선진국이다 보니까는 편견이 빗대고 선입견이 빗댄 거죠. 이렇게 나온 문제가 사례로. 무슨 태도가 결여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릴트 문제라고 보면 돼요. 편견, 똑같은 현상을, 동일 현상을 갖다가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동일 현상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구나. 그래서 객관적 태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 이런 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방적 태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방적 태도는 그렇죠. 개방적 태도는 수용 자세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 여러 가지 가능성 인정. 그래서 타인의 의견도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놈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독후감을 쓰라고 했더니, 책 읽고 느낀 점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더니 가정통신문에 부모님의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제시가 나한테 보여주면, 아줌마는 큰일 났어요. 얘 쓴 거 봐봐요. 흥부전을 읽고 뭐라고 썼느냐. 흥부는 게으르고 무능하다. 나는 놀부가 더 좋다. 이걸 쓴 거야. 나는 근데 우와! 내가 그래서 제시한테, 이거 장난 아닌 생각이다. 얘 이거 들어봤냐? 그 들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다. 시연아 일로 와봐. 흥부가 왜 게으르고 무능한 것 같아?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지. 저렇게 많이 낳잖아. 능력도 없어. 맞는 말이잖아. 물론 놀부가 욕심꾸러기에서 그런 잘못된, 흥부도 지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러면 안 되지. 말을 그랬더니 큰 데짜리 말을 그렸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시연아 말을 왜 이렇게 그랬니? 자고 있잖아. 말이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야.
그래도 억대가 안 짜는 거야. 근데 아이들 왜 그래서 아이들 그 기발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빈칸 채우고 기발한 거 나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뭐 할머니 생신 때 어떤 카드를 드려야 되니까 신용카드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축하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 아이들의 기발한 그 답이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그 책에서 그래서 들어본 건데 개미와 배짱이에서 우리는 개미를 못 봤다고 하잖아. 근데 어떤 책은 배짱이가 개미가 나쁜 놈들이다. 배짱이는 땅속에 딱 그때 딱 여름철 나서 1년에 한 번 또 자기 종족을 유지한 짝짓기를 위해서 슬슬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소리내기다. 그리고 짝짓기라고 그 다음에 또 죽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대해서 개미한테서 먹을 거 달라고 좀 했더니 노래 부르러 놀았잖아. 아니 뭔가를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거야. 생물학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 글을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개방되고 틀릴 수가 없어. 사례가 나오면. 그치? 성찰점을 잘 봐야 되는데, 성찰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성찰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어있는 원인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연구하는 피상적 연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찰적 태도. 숨어있는 뭔가를 갖다가 찾아내도록 하라라는 것이 피상적 태도예요. 그게 성찰적 태도고, 피상적 태도를 하지 말지 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례로 자연과학에 관련된 것들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발견을 그 사례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명한 거 아니다? 그렇죠? 그 원칙은 중력의 원칙은 원래 존재했던 거야. 그걸 찾아낸 거지. 발명이 아닙니다. 자, 사과가 땅에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은 사과다라고 주워먹기 바빴는데 뉴턴은 왜 떨어졌을까? 그렇죠?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인과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유인력 법칙 발견. 이게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성찰적 태도다. 요거가 좀 최근에 나오게 되면 잘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살짝 놓치는 경우가 있다. 거기 상대주의적 태도는요, 요거랑 비교를 해서 비교하면 네 번째가 상대주의적 태도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문화 파트에서도 했었어요. 상대주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상대주의라면 제3자의 관점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주의는 제3자의 관점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상대주의 태도다라고 뭘 써야 되느냐? 그 사회의 맥락, 그 사회의 구성원, 이게 포인트야. 그 사회나 그 사회의 구성원. 우리 그래서 그거 한 적 있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가 뭐야? 그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객관적 이해는 뭐야? 제3자의 관점. 비위생적이다. 들어오 새끼들. 이렇게 할 텐데 그 인도인 입장에서 이해하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해. 제3자의 관점 절대 상대주의 태도에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사무현상의 연구 태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연구윤리가 나옵니다. 사무현상에서 연구윤리. 자,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하게 되면 익명성을 지키지 않았다. 익명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연구 대상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구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건 뭐겠습니까? 연구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해서 딴 기업을 팔아버렸어. 이런 것도 있죠. 읽기 문제로 나와. 연구는 읽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실 연구는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틀려요. 읽기 잘 문제도 읽기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요게 나오면 틀리는데, 자 봐라.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냐? 적절하지 않은 보상을 했어. 적절하지 않은 보상을 사례로 내거였으면 자발적 보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사례로 뭐가 나오냐? 학생들에게 성적, 학적 이거를 보상으로 제시하면 자발적 참여가 아닙니다. 얘들아, 쌤이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려고 해. 니네들이 좀 참여해주지 않으면 참여하면은 10% 가산점 줄게 성적. 아씨, 참여하기 싫어도 10% 가산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참여하겠죠. 하기 싫어도 참여하겠지. 자발적 참여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보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의 성적 학점이 나와요. 이거 나왔다. 무조건 자발적 참여 아닙니다. 누구 자발적 참여 아니야?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연구 주제를 속였다. 연구 주제를 속였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과목 체험놀이 사례가 나면 사회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발적 참여 아닙니다. 원래 연구 주제는 교도소는 폐쇄된 공간이잖아. 거기 교도관에 대한 권위, 절대적 권위에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갖다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절대적 권위에 대한 반응 연구하게 되면 실험 참여할 사람은 누가 참여해? 절대적 권위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다고 그렇게 재미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감옥 체험하기 힘들잖아. 누구는 교도관하고 누구는 죄수해가지고 감옥 체험놀이 한번 해볼까? 와, 재밌겠다. 참여해봤는데 그 자발적 참여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관을 맡은 사람한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얘한테 절대 목적이라는 실험을 줘가지고 실험하게 만드는 거.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참여가 아닌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학 가서 수강 신청하잖아요.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인데 뭐 선배가 폐강위기에 놓인 거야. 대학에서 10명 미만의 수강 신청하면 폐강이에요. 폐강위기에 놓인 거야. 나는 폐강위기에 놓일 과목이 아니었었고, 나는 의회정치론이라는 과목을 했으니까는 폐강위기 아닌데 그 양반은 이데올로기론을 갖다 강의한 거야. 이데올로기 듣기만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근데 그 수강 계획서를 학부 계획서를 갖다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고민하더니 제목을 바꾸더라고. 영화 속의 이데올로기. 야, 끌려. 좀 영화 속의 이데올로기가 이거 영화 보여주면서 수업할 거야? 한 번만 보여주고 수강 정정 시작 끝나면 수강 정정 시작 끝나면은 못하니까 한번 버텨보려고.
이거 속이는 거잖아. 패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100명이 모였어요. 더 이상 수강 금지. 꽉 찬 거야. 영화 속의 이데올로기 얼마나 매합이